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오늘 무안군 현경면에서 군공항, 민간공항 동시 이전 설득을 위한 3차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국내 정상급 프로골프 선수를 다수 배출한 한평 골프고등학교의 명성을 잇기 위해 전라남도가 선수 육성 지원에 나섭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국군 광주병원터에 잔디광장과 치유의 숲이 조성돼 도시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정부를 견제하고 국토 균형을 위해 지역의 성장 발전 역할을 하겠다며 자신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정치적 효능감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새 임기를 시작하는 지역 국회의원들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지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당선 직후 제22대 국회 광주 의원 모임 준비위원회까지 발족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뛰는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광주 8명의 국회의원들. 22대 국회 개원 첫날에도 광주 발전과 정권 재창출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시민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어 시민 여러분이 인정하는 일 잘하는 민생민주당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초선이지만 시민사회 활동가부터 중앙부처, 법조계 출신까지 다양한 인적 구성의 강점을 살릴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도 전략적으로 배분했습니다. 광주 통합공항 이전과 주요 통행로 교통체계 개편, 인공지능,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과 지역 투자 유치 촉구, 5.18 성폭력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는 법안까지 1호 법안 계획도 다양합니다. 전남 10명의 국회의원들도 저마다 개원과 동시에 발의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로 원내 3당에 등극한 조국혁신당도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하고 광주의 AI 산업을 연결시켜서 그 두 가지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하면은 정책이나 제도로서 뒷받침하는 역할. 문제는 야심차게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광주 전남 18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870여 개에 달하지만 실제 효력이 생긴 법률은 583건, 평균 31%에 그쳤습니다. 입법 평가를 통해서 각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입법을 했고 그게 입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다 평가를 해서 그걸 공개하는. 올 8월에 치러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역할론도 관심사입니다. 인적 구성은 다양해졌지만 초선 일색, 호남 정치복원이라는 무거운 숙제 앞에 중량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서로 네거티브 하지 말고 자기 쪽에서 싸우지 말고 일단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예산 확보와 법률 제정 외에도 전남을 동서로 가른 국립의대 문제, 감정골이 깊어지고 있는 광주 통합공항 이전 논의 물고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초선의 한계를 극복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앞에 놓인 과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광주 전남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은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주철현 의원은 여수를 국제적인 해양 도시로 만들고 여수 광양항을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여순사건 역사 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꼽았습니다. 여순의 한을 풀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먼저 가신 분들의 명예도 회복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을지역구 조계원 의원은 여수 관광을 보다 활성화하고
선박람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선 1호 공약으로 여수형 기본사회를 내세웠던 만큼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기본사회 관련 공약을 8가지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지원한 김문수 의원은 순천대 의대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지자체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걸 막기 위해 학생 인권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상위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교권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자위를 지원한 권양엽 의원은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문금주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천 의원은 순천대 의대 유치와 함께 지방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정치 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문제라든지 대선에 있어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라든지 좀 다각도로 선거제도 자체를 잘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와 SOC 확충, 신산업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소나기 소식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 깨끗한 하늘 드러난 가운데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오늘 낮부터 밤 사이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 또 일부 전남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5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지혜, 이미향 등 국내 정상급 선수를 배출한 한평골프고등학교에 선배들의 명성을 뒤이을 샛별이 떠올랐습니다. 현재 전남도 대표이자 지난 2022년 전남 도지사배 우승을 차지했던 박진 선수인데요. 국가대표가 꿈이라는 박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한껏 진지한 표정으로 골프 연습장 타석에 들어선 한 학생. 고든 자세로 잠시 숨을 멈추더니 있는 힘껏 스윙을 날립니다. 지난달 전남도 대표로 선발된 한평 골프고 2학년 박진 선수입니다. 하루 평균 8시간 700차례 넘는 스윙을 연습하느라 쉴 틈 없지만 고된 훈련이 성과로 이어지는 순간의 뿌듯함을 알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일단 학생 때는 상비군이나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프로 무대에 쉽게 진출해서 효도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광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손잡고 따라간 골프 연습장. 딸의 재능을 발견한 부모님과 선생님 권유로 선수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부상 없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결과에 따라서 또 본인이 실망감도 크고 하니까 좀 그때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행복하게 기분 좋게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유일 골프 전문 특목고인 한평 골프고에 진학한 이유도 국가대표라는 꿈을 위해서였습니다. 실외 골프장과 스윙 분석실 등 다양한 시설은 물론 교육과정도 선수 육성이라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분석실인데요. 스윙을 하면 스크린과 연결된 모니터에 속도, 궤도, 비거리 등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별 맞춤형 코치가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도 선수 육성을 위한 특목고 운영비 10억여 원을 지원해 전교생 100여 명에게 식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해서까지 결국은 프로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해주고 교육시켜주는 게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지역에서도 전남을 대표하는 미래 스포츠 스타를 함께 키워내기 위한 후원 움직임이 잇따르는 등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전남도 대표로 참가하는 대한골프협회 주최 바카스배 경기에 이어
10월 전국체전도 앞두고 있는 시기. 지칠 때도 있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지역 유망주의 구슬땀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폐과 대상이 된 해당 학과 교수를 학과 재배치 등의 시도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 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 면직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하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 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전직 교수에게 미지급한 1억 8천여만 원의 임금과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학교법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2년) 전 스쿨존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안내 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당국은 스쿨존 재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후문과 어린이공원 옆에 위치한 목포의 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더 잘 보이도록 한 노란색 안전지대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규정상의 스쿨존이 아닙니다. 2년 전 목포시가 주차장 불편 민원 급증 등의 사유로 스쿨존에서 해지했기 때문으로 무늬만 스쿨존이었던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이곳 도로변에는 주정차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급하게 스쿨존 재신청에 나섰지만 이후 오히려 노면에서 스쿨존 흔적을 지우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스쿨존이 반드시 다시 필요하다는 학교 학부모 측과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여전히 부딪히는 상황. 그 근처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놀이터도 있고 더우면 앞에서 슬러시 사먹고 뻔뻔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인데. 실제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인근 상인 등을 중심으로 스쿨존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부 해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근 4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유형 중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37.9%로 가장 많습니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법규상 당사자인 학교는 이번 스쿨존 해지 관련 협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처럼 시설 철거가 되지 않으면 스쿨존 해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협의 과정이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그 애들 통행의 문제에 애들 그 등하교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게 민식이법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아요? 취재 결과 규정상 스쿨존 해지는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 후 해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청회를 연다거나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갖고 해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자리는 없었다 하더라고요. 스쿨존 해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목포시는 30km 속도 제한 표식과 적색 노면 등 일부 안전시설을 복구하겠다면서도 스쿨존으로 재지정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민간공항 동시 이전 설득을 위해 세 번째로 무안군을 방문합니다. 고광환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공무원 등은 오늘 오전 무안군 현경면 일대에서 강기정 시장이 쓴 약속의 편지와 홍보물 등을 무안 군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무안군 현경면은 군공항 이전 시 소음 피해 지역 대상에 포함되는 곳으로 광주시는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5.18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윤상원 열사의 이름을 딴 도로명 부여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오는 17일까지 윤상원 열사 명예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명예 도로는 지역사회 공익과 헌신성을 고려해 도로에 별칭을 부여하고 법정 도로명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해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이른바 한우법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도축과 출하 장려금, 경영 개선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요. 한우 농가들은 한우 산업에 존폐가 걸린 민생 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무참히 짓밟았다며 대정부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장성훈 기자입니다. 한우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같아선 더 이상 한우를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료값 인상과 주기적인 속값 폭락으로 마리당 200~3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2026년 철폐되고 호주와 캐나다산도 줄줄이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는 더 걱정입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저 한우 자금이라든지 사료 자금이나 정책 자금이 다 돌아오면 그걸 상환할 능력이 안 돼요, 농가들이. 그래서 농가들은 한우법 제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한우법은 정부의 한우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과 경영 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산업 지속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축 종류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성난 농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우가 가정을 파탄하고 농장을 다 집어삼키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우 산업이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이제와 거부하는 건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며 한우 반납 등 대정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여야에서 왜 농해수에서 이거를 같이 공동으로 발의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다 당론으로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어불상설이 아니냐. 국민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 아니냐. 전국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경상북도의 국회의원은 13명. 저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하지만 한우법에 찬성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는데요.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가 완강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세입자 오모 씨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1억 원을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신탁회사 소유의 집을 임대인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속여 계약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계약하신 분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죠.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구 경북에만 500명이 넘고 전국에 17,000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40대 미만 청년층입니다. 피해자 8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앙 수준의 참사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5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빈틈이 많았습니다. 야당이 추진한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선구제 방식을 빼고 피해주택 경매에 공기업이 참여해 얻은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추진할 생각이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로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 개정안을 지지한 피해자 단체들은 정부가 개정안보다 후퇴한 대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정보안을 개선하며 동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 근저당 금액이나 이제 시세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낙찰 가율도 너무나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가의 책무인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에 응답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농촌 지역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식료품을 구할 수 없어 식품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거제의 한 농협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농촌 마을을 찾아가는 이동식 마트를 운영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3.5톤 트럭이 마을 해관으로 들어섭니다. 거제 하청농협이 운영하는 이동식 마트인 찾아가는 행복 마차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이 7, 80대 어르신들로 이동식 마트가 도착하자 차례차례 생필품을 구입합니다. 라면, 달걀, 과일에 아이스크림과 우유까지 일취일취 먹거리를 삽니다.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장보기가 10여 분 만에 끝납니다. 밀가루에 마시는 우유, 두부, 콩나물 이런 거 많이 삽니다. 버스 타고 안 나가고 여기서 사니까 편치. 필요한 물건을 미리 주문하면 이동식 차량이 방문할 때 배달도 됩니다. 차비 들이고 같은 거인 갔다 오라고 하면 힘들고 이러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억수로 좋지. 정말 좋아. 거제시가 지원해 운영하는 하청농협 이동식 마트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도입됐습니다. 농협 관내 28개 마을 중 19개 마을을 일주일에 2번에 나눠 돌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머무르는 시간은 30분 정도지만 정해진 시간에 마을에서 필요한 제품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오도로 기다리고 이러지. 저 가서로 사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오지를 못한다 이가. 그러니까 이 차가 꼭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주민 만족도는 높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냉동 냉장고가 있는 트럭형 이동식 마트는 2억 5천여만 원. 한 해 유지비 700여만 원의 인건비까지 더하면 수천여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마을당 주민 20, 30여 명으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계층, 연세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수익은 많이 발생이 안 되고 비용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구멍가게로 불리는 마을 소매점이 사라지고 농촌 지역 식품 사막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동식 마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국군 광주병원터가 도시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옛 국군 광주병원터와 화정근린공원을 연계한 총 1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추모의 길과 잔디광장, 치유의 숲 등 도시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병원 본관 건물 5개 동을 보존하고 다음 달 개원 예정인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동선을 연결했습니다. 광주시가 정당 현수막이 각 행정동별로 4개에서 2개 이하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개 광고물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절 현수막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5.18이나 특정 개인을 폄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공동주택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공동주택은 514가구로 전년보다 17.4% 증가했고 전남은 840가구로 전년에 비해 12.3% 늘었습니다. 반면 광주 지역의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58만 7천 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고 전남 지역은 3,905만 2천 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소나기 소식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난 가운데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오늘 낮부터 밤 사이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 또 일부 전남 지역에서는
기온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4도, 여수의 낮 기온은 2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거나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광주의 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